최근 구글이 한국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2026년 1월 28일부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앱에 대한 차단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이제 정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빼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많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길 수 있었던 자유의 문은 단 한순간도 넓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주 정교하고 빠르게 그리고 꾸준히 좁아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언론과 정부는 이런 조치를 이용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미신고 사업자를 퇴출하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막겠다는 논리는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아마 이런 뉴스를 접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코인 시장도 이제 제도권에 들어오려면 이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보호라는 단어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머지않아 여러분의 통제를 벗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보안 강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디지털 자산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통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왜 모으고 있습니까?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내 자산,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자유로운 가치 존속을 위해 선택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 구글과 애플이 만든 스마트폰을 쓰고 정부가 승인한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대 권력은 깨달았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를 파괴할 수 없지만 그 네트워크로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를 봉쇄하면 우리를 완벽하게 가둘 수 있다고 말이죠. 지금까지의 우리 규제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완화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개인 지갑으로 가는 길목에 검문소를 세워왔을 뿐입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규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2009년에서 2010년은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로 이 시기에는 P2P 거래가 중심이었고 거래소라는 개념도 지금처럼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만들어진 비트코인 마켓 같은 초기 거래소가 등장해 주문을 매칭해주는 형태가 생겼지만 법적 틀이 전무해 규제는 사실상 공백 상태였으며 개인이 코인을 소유하고 이동시키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2010년 이후 마운트 곡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가 급성장하며 거래소가 고객의 코인을 대신 보관해주는 수탁형 모델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용자는 거래소 계정에 코인을 예치하고 내부 장부상에서만 거래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정부는 현금과 코인이 교환되는 이 접점을 규제 관점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미국 금융범죄단속반이 가상자산 교환업자를 송금업으로 규정하는 가이던스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대형 거래소들은 계정 생성과 입출금 시 고객 확인 및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며 익명 거래의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대형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의 해킹과 파산을 시작으로 여러 거래소에서 발생된 사고를 계기로 보안 및 내부 통제 요건이 강제되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비트 라이센스 도입과 일본의 거래소 등록제 시행 등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며 제도권 밖 거래소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유럽은 자금 세탁 방지 지침을 통해 수탁 지갑 제공자에게 자금 세탁 방지의 의무를 부과했고 한국은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본격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소에서 익명 이용자는 완전히 퇴출당했고 은행 신원 기반의 고객만 코인을 거래하고 개인 지갑으로 출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국제기구인 금융활동작업반이 가상자산 사업자 개념을 정립하고 자산 이동 시 송수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트래블 룰 권고안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거래소 간 이동뿐만 아니라 개인 지갑으로 이동까지 추적하겠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보보호관리 체계와 실명 계정 체계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대거 정리되며 코인 입출금구의 개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한국에서 트래블룰이 공식 시행되면서 100만 원 이상의 코인 이전 시 송수신 정보 보관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거래소들은 규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개인 지갑 주소 사전 등록이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지갑으로만 출금을 허용하는 등 기술적 장벽을 대폭 높였습니다. 2023년 유럽은 가상자산 시장법과 자금 이전 규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 지갑 이체 시 해당 주소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제도권 관문에서 개인 지갑의 실제 주인까지 식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요청에 따른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구글 앱마켓 접속 차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구글은 아예 한국 내 가상자산 사업 신고 완료를 앱 배포의 필수 조건으로 정책화했습니다. 이는 정부 승인을 받지 않는 해외 거래소 앱의 설치와 업데이트를 상시 차단하여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옮기는 가장 중요한 통로를 원칙적으로 틀어막는 통제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규제들이 더 생길 수 있을까요? 먼저 조만간 아이폰 앱스토어의 전면적 차단이 예상됩니다. 구글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애플에서도 반복될 것입니다. 아이폰 사용자들 역시 머지않아 바이낸스, OKX 등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의 업데이트가 막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PC 접속 및 웹사이트 차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DNS 차단 등으로 PC를 통한 해외 거래소 접속조차 원천 봉쇄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소의 화이트리스트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출금조차 복잡한 소명 절차 없이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출금 주소 통제가 일반화될 것입니다. 결국 트래블룰은 준법 사업자끼리만 송수신이 원활한 구조를 지향합니다. 이 망 밖으로 비트코인을 빼내는 행위 자체를 위험 거래로 간주해 계좌를 동결하거나 신용을 제한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통장에 있는 현금을 마음대로 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정부, 구글, 애플이 거래소의 출금을 막으면 사람들은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역사가 증명하듯 거래는 더 강력한 개인 간 거래로 이동할 것입니다. 거래소 통제가 심해질 경우 P2P 시장의 활성화는 불가피합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빼내는 것이 기술적, 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지점에 도달하면 역설적으로 P2P 시장이 훨씬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장외 시장이 비트코인의 주류 거래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프리미엄은 훨씬 더 비싸질 것입니다. 아이폰 앱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PC의 거래소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의 개인과 개인 사이의 데이터 전송은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오면 비트코인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래소라는 편안한 인터페이스를 벗어나 스스로 거래 상대를 찾고 검증하는 P2P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시대로 강제 진입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규제가 심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고는 몇 년째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대형 거래소들과 수많은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여 수탁기관이나 자신들의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서 거래소에 남은 진짜 비트코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규제가 극에 달해 모두가 동시에 출금을 시도하거나 거래소의 실제 재고가 바닥나면 거래소는 출금 정지라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거래소에 남겨진 자산은 숫자일 뿐 진짜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없는 종이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라는 인위적 장벽과 재고 고갈이라는 물리적 장벽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두 장벽이 만나기 전에 셀프 커스터디를 완료하고 거래소가 없어도 생존할 수 있는 P2P 거래 지식을 갖추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수년간 규제의 문은 단 한 번도 헐거워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통제는 더욱 교묘하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거래소에 우리가 뺄 수 있는 비트코인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나중에 빼지 뭐 라는 안일함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재고가 바닥나기 전에 여러분의 자산을 여러분의 손으로 옮기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철저히 준비된 사람만이 다가올 규제의 시대와 공급 부족의 시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비트코인 영상 들고 올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